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디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100% 동의한다라면서 공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 텐데 가장 최근에 로 올라가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제기된 의혹인데 네. 이걸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단은 공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건 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혹이 이제 결국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요. 그러니까 모 매체 보도가 처음에 발단이었는데 이재명 지사와 막대한 사업 수익을 올린 지금 우리가 화천대유라는 이름의 회사로 알고 있는 곳을 예. 설립한 사람과의 커넥션, 관계에 주목을 한 보도가 나왔어요. 당일날 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게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오히려 성과를 낸 치적 사업이지 예. 의혹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근데 문제는 두 개로 쪼개져요. 하나는 공공 차원에서 성남시가 잘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 민간 수익으로 갈 것을 5,500억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을 공공 이익으로 환수를 했거든요. 예. 이건 분명히 잘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문제는 이건 민관 공동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여러 민간 업체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고 예. 민간 업체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이 부분을 공공에선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 근데 그 수익 구조를 보다 보니 미심쩍은 점들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참여를 해서 예. 아주 소수의 지분으로 막대한 배당을 가져갔고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혹여라도 이 민간 사업자들이 당시 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에 지금 정치적인 주목이 모이고 있어서 사안이 아주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겁니다. 비판을 하는 쪽은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고 네네 알려진 처음에 헤드라인 자체가 이재명 인터뷰한 언론인 예. 7년 후 이 화천대유 설립 이렇게 예. 돼 있으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좀 의혹의 포커스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거에 이제 반박을 하느라고 긴급 기자회견도 연 것이고 맞습니다. 이제 그 관계에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성남시장 당시에는 우리가 이득을 본 사업이었지 네, 네.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고 특히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인 것이고 네. 근데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거기 민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민간과 이제 공공이 함께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 뭐 수익에 대한 부분, 뭐 지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사안이고요. 화천대유, 이 회사가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어떤 회사인지는 참 이거 어떻게 좀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께서? 네, 워낙 이 회사 자체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지사와 어떠한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사실 막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런 사업 같은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이익이 개발이익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이득인데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면 성남시가 이 대장동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공모를 하기 일주일 전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된 지 일주일 된 회사가 이런 민간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선정됐다라는 것도 조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업체를 좀 잘 살펴보면 이 자본금 자체가 5천만 원에 불과를 합니다. 불과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지분 구조도 얼마 전까지 언론인 간부로 재직 중이던 이제 이 김모 씨가 100% 이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이렇게 신생 업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사업에 선정된 것 때문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분 구조를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또 이제 우선주와 또 나눠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선주의 경우에는 46억 5천만 원 규모로 93%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분 소유 구조를 보면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고요. 오른쪽에 이제 쭉 보이시는데 은행들이 껴 있습니다.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이 8.6%, 기업은행이 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건 이제 우선주의 경우인 것이고요. 이제 보통주로 넘어가게 되면 3억 4,999
29만 5천 원, 비중이 7% 수준인데 지분율은 SK증권이 6%, 저희가 지금 앞서 분석했던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 3년간 배당금을 받은 게 1,01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액수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동시에 있는 거죠, 평론가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놀랍냐면 김부겸 총리도 국회에서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했고요. 지금 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야당은 아주 강하게 이걸 MB 때의 다스와 견주어서 예. 지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대목입니다. 지분 구조는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가 3년간 지금 1,000억 원대, 또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500억 원대 막대한 수익을 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남의 뜰 SPC에 참여한 민간 지분이 7개 회사 컨소시엄인데 예. 뭐 이 화천대유는 한 3억 수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근데 회수한 이 배당받은 돈은 4천억이 넘는 거예요, 총액으로. 그렇게 보면 이게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도대체 존재하는 것이냐. 예.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가 시작하는데 이 대장동 땅이 좀 특별하긴 해요. 판교와 분당 사이에 있어서 네. 워낙 가장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땅인데 알짜배기라는 예. 표현을 많이 하죠. 이 개발 사업 시도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네. 사실은 LH가 하면 참 좋았을 텐데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펼쳐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 사업자 간의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수익 배당 구조를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이게 확인됨으로써 SK증권이 6% 있다고 나오는데 SK증권은 수익을 거의 가져가지 않고 플랫폼 역할만 했어요. 어찌 보면 대기업 금융사는 그냥 교두보 역할, 이름만 걸었다. 사실은 여기에 참여한 7개의 개인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다 나눠 가졌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많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었던 중간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성남시도 할 말은 있어요. 이게 막대한 수익이 났으니까 이만큼씩 가졌고 우리는 민간 사업자가 어떻게 분배하는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약속받은 것을 환수했으니까 우리 예. 성과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이게 실패한 사업이 됐을 경우에 예. 적자가 났다면 공공은 책임지지 않고 민간이 다 끌어안기로 했다는 거죠. 리스크를. 예, 예. 근데 그 성공한 사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히려 된 건데 예. 이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 간에 뭐 예를 들면 존재한다면 임용 계약을 비롯해서 이 수익을 분배한 구조를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예. 이렇게 막대한 수익이 성남시와 관계가 없으면 이거 민간 영역의 문제예요. 위법이 있다면 또 그들이 책임질 문제이고. 예. 근데 이제 계속 정치권의 의심은 이러한 막대한 수익의 일부가 혹시라도 성남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수의계약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 이 특정한 좀 당시엔 신뢰할 수 없었던 신생업체를 몰아주고 이제 밀어주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아마 수사상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쉽게 얘기하면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는 수익을 거뒀고 네. 그리고 민간과 분리해서 민간이 얻어간 이익과 관련해서는 민간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입장은 이렇게 수사에서 밝혀라. 나도 궁금하다. 지금 그렇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게 물어보지 왜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이득을 거뒀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사업이었다라고 맞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민간 투자자의 내부 이익 배분 문제는 우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이제 그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갑자기 설립된 신생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이 회사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은 상황에서 이상의 정황만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국회 역시 국정조사를 벌여 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거는 본인들이 취득한다. 뭐 손해 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 투자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혹시 이재명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 금융회사를 가서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예. 긴급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의견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식 수사하자. 이재명 후보도 아무튼
뭐 수사하는 것을 100% 동의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뭘 들여다봐야 되는가? 핵심 쟁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핵심 쟁점으로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에 가장 우선되는 의사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본인들이 성남시가 이제 회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이 사업 자체는 위치상이군 다른 걸 고려했을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억이 넘는 더 큰 수익이 보장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5천억을 이득만 회수했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회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수익을 민간업체한테 넘겨준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배임의 이슈가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SPC 성남의 뜰이라는 이 SPC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익 배당을 결의를 할 때 분명히 성남시도 관여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업체한테 수익을 너무 많이 배분한 거는 이거에 대한 배임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 이 부분이 하나가 제기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성남시장으로서 뭔가 이 사업의 자체에 유리하게 이런 인허가 결정권을 행사한 건 직권남용 아니냐 이 부분이 또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총 서너 가지 정도 짚어주셨네요. 성남시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업무상 배임 혐의,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못 거뒀다면 그건 배임 혐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정당한 경로로 정당하게 벌어간 돈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성남시가 일정 부분 특혜를 줘서 어떤 수익 배분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그 취업 비리 의혹도 이제 한 언론사를 통해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화천대유 계열사에 이 후보의 아들이 취업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이것도 일축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주식회사 천화동인 1호라는 회사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직원이 5명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화천동인 1호의 직원 수는 5인입니다. 5명 있는 조그마한 소기업에 다닌다고 했더니 그 관련 회사가 5명이다. 이게 근거예요. 5명인 회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에?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5명이 아니고 4명 있더라고요. 4명.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는. 예,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님 목소리가 좀 이제 예. 짜증 섞인 목소리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몰아붙이느냐. 근데 그 보도는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재명 지사 아들은 이 화천대유나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여기 다니지 않고요. 다른 회사에 재직하는 게 맞고 예. 오히려 취재 과정에서 좀 엉뚱하게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 이 회사의 실체가 궁금해지는 게 상당한 명망가들이 회사 관련자로 들어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다. 네. 근데 이제 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텐데 네. 오히려 자녀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 이재명 지사 측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예. 좀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한 분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분의 자제가 오히려 화천대유에 초기 설립 당시부터 들어가서 7년간 재직을 했고 예. 직원으로 재직을 했고 최근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곽상도 의원과 이 설립자가 대학교 동문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를 취재했던 언론인인데 예. 언론인이 뭐 한 명만 취재하겠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 모 경제지의 법조 팀장까지 지낸 인물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법조인들을 많이 인터뷰했을 테니까 아마 곽상도 의원과 더 관계가 깊은 거 아니냐 하는 또 여권에 지금 역공이 나온 겁니다. 예. 자제의 재직 문제가 나오면서 여기에 또 더해서 박영수 특검에 딸도 재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예, 예. 오히려 지금 누가 재직을 했고 누구와 관계가 있고 한 문제도 있고 예. 이재명 지사 아들 재직설은 이제 허위로 밝혀졌고 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사회적인 인맥, 커넥션을 활용해서 예. 이 회사가 설립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예. 그 수익은 또 어떻게 재투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혹시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짜뉴스로 판명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재직하지 이 않았다? 회사에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뭐 아무튼 그렇죠. 마무리를 하고. 네. 근데 다른 인물들이 이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뭐 법조계 거물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언급해주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실관계로 밝혀졌다면 이 부분도 풀어야 될 어떤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화천대유처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 뭐 경영 문제라든지 법률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직원이 5명밖에 재직하지 않는 회사인데 예. 거기에 지금 법률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도 있었고요. 권순희 전 대법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회사, 특별히 법률 이슈가 없는 회사 이렇게 거물급들이 고문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는 그건 사실은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고문료가 얼마였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고문료가 만약 액수가 밝혀지면 그 부분도 성격이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도 드러난다면 충분히 풀어야 될 숙제로 보인다. 정도까지만 첫 번째 사건에선 정리하겠습니다.